건강한 강사 초정입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면요. 어, 강의를 할 때 우리 제자들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고 전체 커리큘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몸이 아파서 혹은 뭐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뭐 휴강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 아마 거의 뭐 유일한 강사 아닌가. 이건 뭐 공식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제 관리에,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충분히 쓰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최적이라는 강사 혹은 뭐 그런 선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는요, 지금 이 시간은 2021학년도 대수능 사회탐구 분석,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왜 저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기셔야 되는지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브로셔를 뭐 직접 받으신 뭐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혹은 제가 하도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브로셔를 PDF 형식으로 또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과 뿐만 아니라 시간표, 뭐 출강하는 학원들이 여기 뭐 소개가 돼 있는데요. 야, 참 저도 영광스러운 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원들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뭐 1위 수강생 만족도 뭐 98.8% 이런 것들은 뭐 괜히 뭐 저를 수식하는 것만 같아서 좀 그렇고, 바로 이 질문부터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회, 모든 설명회에 어떤 자리든 간에 사회탐구 1등급과 만점을 원하는 그런 제자들, 수강생들, 뭐 혹은 뭐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회탐구에 정말 만점과 1등급이 목표입니까를 묻고 싶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하는 입시 전형, 뭐 혹은 그냥 뭐 자기는 뭐 한 3등급 정도만 받아도 된다 하는 친구들도 없진 않은데, 그런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목표는 1등급과 만점, 이걸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3등급만 받아도 된다 해도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법과 그런 교재와 그런 욕심을 내는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도 사회탐구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그러진 않을 텐데요. 반드시 수능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문제지는요, EBS를 가거나 뭐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무료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빼곡한 그 내면의 시험지, 그 4장이거든요. 4페이지에 걸친 그 문제가 20문제고요. 그걸 30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풀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뭐 한 1분? 뭐 빨리 풀면 한 40초 정도에 막 풀고도 뒤에 가면 시간이 남는 게 아니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같은 경우도 뒤에 가면 계산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경제 과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계산이 이어지니까요. 2021학년도 대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수험생들의 반응이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타임 어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겠죠. 1교시부터 막 그럴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날 컨디션도 컨디션이고 긴장도 긴장이지만 1교시의 국어란 말이에요. 국어 시험부터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면 그 느낌이 계속 뒤로 가겠죠. 점심 먹었는데 점심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들 거고, 오후에 아주 큰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 2과목을 푸는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가장 마지막 과목입니다. 다른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가장 피곤한 그 시점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 아찔하죠. 뭐 읽어도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문제 조건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 함정을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걸려서 이미 자기는 오답을 고르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수험생들의 반응은 뭐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좀 보여드리면, 사회문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 뭐 아이디들은 다 지웠습니다.
말장난이 심해서 그런가요? 아님 단순 암기론 1등급 맞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말장난은 없습니다. 아니, 말장난이란 말을 언제부터 어떻게 쓰게 됐을까? 제 생각으로는 일부 강사들이 혹은 일부 수험생들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실력이 충분한데 시험 문제에 쓰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말장난이다 보니까 내가 말장난에 걸렸어. 최소한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말장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진짜 말장난 같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고, 평가원이란 기관은요 어쨌든 간에 줄 세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가려야 되고요.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얘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얘가 진짜 옥인지 돌인지를 가릴 수 있도록 평가원은 줄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하나에도 뭔가 의미가 달라질 거고요. 뭐 또는 계산도 아주 꼼꼼한 계산이 필요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30분 동안 20문제를 꼼꼼히 풀 수 있는가까지도 평가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더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평가원은 뭐라고 할 거냐면 30분 동안에 그 문제를 다 푸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공교롭게 이 영상 촬영 직전에 요 시험을 치른 사회문화랑 정치와 법을 저한테 현장 강의로 들었던 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왜 전화했냐면 조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지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저를 영입하는 것 그런 게 좀 더 모습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건방진 친구냐 그런 게 아니고요. 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욕심이 나죠. 이런 제자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는 것, 제 교재를 봤다는 것,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이제 S대 학교를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과만 고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런 거예요. 뭐 자기는 뭐 순수학문을 하고 싶은데 뭐 부모님은 경영대로 가라.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랄까. 참 부럽기도 한데요. 이 친구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표현 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냥 저를 따라 했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제 제자들이 다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제 강의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대로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그냥 각오를 했나 봐요.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로 이제 강의 19년 차에 접어듭니다. 9년 차가 아니고요. 19년 차입니다. 그마저도 제가 중간에 다른 공부한다고 1년 동안 강사 생활 안 했던 건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년 남짓을 빼면 정확히 19년 차 강사 길에 접어드는데요. 갈수록 제 강의도 진화했을 거고, 제 강의를 진화시켜준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네, 평가원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곳은. 왜냐면 저도 당연히 제가 전공자로서 그냥 난 이렇게 강의해야지. 그걸 떠나서 출제 트렌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능 날은요 상당히 좀 긴장돼요. 저도 우리 제자들이 제가 가르친 대로 그 느낌 그대로 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우와,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정말 분석력은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그 나온다고 했던 것들은 다 나와서 그냥 시험지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냥 안심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풀었는데 자기도 정말 실력이 출중한 그 친구도 시간에 아주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를 떠나서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 암기론 1등급 맞기가 어렵냐? 네, 어렵습니다. 막 키워드에 집중하는 그런 강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풀고 저도 파이널 때는요. 행동의 원칙들을 정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의 원칙들이 정해지기 전에는 실력이 무르익은 상태에서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시작부터 키워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고르고 저런 말이 나오면 저렇게 고른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학습법입니다. 여기 써있죠. 정치어법 출제자는 출제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시간을 재면서 풀어는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써있네요. 수험생이 문제를 개념 없게 내네. 최저고 뭐고 아니 풀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님?
생각할수록 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아이들이 쓰죠. 빡친다. 거기다 사문까지. 이건 뭐 제가 쓴 게 아니겠죠. 최적쌤 보고 싶었다. 저도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 닿으면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의 개꿀조합은 사문정법인 듯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급 컷이 낮고 문제 유형에만 좀 빡세게 계속 빡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적응을 하면 막상 수능장에선 무난하게 풀리는 듯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번 좀 따져보세요. 하위권인가? 하위권일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중상위권, 중위권 정도는 되고 진짜 1등급과 만점이 목표인 그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똑같은 만점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표준 점수가 나오고 백분위가 나와주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두 과목이 매력적인 과목이 맞고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최적이란 사람이 어떤 강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것들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게 2021학년도 수능 끝나자마자요. 한 일주일 정도 평가원이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을 열어요. 그게 월요일날 6시에 마감인데요. 제가 진짜 계속 이걸 자료를 수집하고 월요일날 5시 한 45분, 50분, 55분 그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수험생이 됐든 학교 현직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그런 교사분들이 됐든 간에 뭐 전문가든 아니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이든 간에 문제가 왜 이래? 뭐 혹은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좀 오답 아니야?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요. 문제 좀 제대로 냅시다. 이걸 어떻게 수험생들이 풉니까? 이런 건의사항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가 지금 넘버링이 20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캡처한 거거든요. 보물이에요, 보물. 이걸 이제까지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냐? 아니, 이 사람은 수험생들이 어디에서 힘들어할 건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혹은 이 질문을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강의는 확실히 하나하나씩 뭐 처음부터 작은 뭐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강의보다는 선생님은 하겠다는 친구들, 의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은 명문대 진학 이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도 누군가를 가르쳐 볼 만한 소문이 날 정도로 학교에서 사문정법 경제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치동에 뭐 혹은 뭐 각 지역마다 사회탐구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출강을 하시겠지만 아마 우리 아이가 정말 욕심이 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싶다 하면 그때는 저한테 보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그게 맞다고 봐요. 작년까지는요, 제가 참 그 재주가 없는 게 제가 뭐 딱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별로 못하는 거,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강의 포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브로셔라는 것도 만드는 게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브로셔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런 영상도 잘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 학원에서 보내는 거 말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막 뭐 홍보를 해서 뭐 버스에 뭐 부착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정류장에 부착하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한 것도 있어요. 아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자. 내가 강한 건 강하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강의 기법과 좋은 교재를 인터넷 강의로 많이 보는데요. 현장은 그렇게 제가 막 홍보하는 것에 큰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알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 자랑할 건 자랑할 만도 하죠. 그래서 얘는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생은 정말 없습니다.
이걸 자기가 직접 모아가지고 생활과 윤리는 지금 보니까 60번대가 넘어가요. 그만큼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이 오묘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그 부모님들 중에 최재욱 선생님이 왜 갑자기 생활과 윤리를 안 하실까? 이런 뭐 궁금증 가진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제가 생활과 윤리에도 자신이 있고요. 안착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연락이 와서 왜 생윤 강의를 뭐 현장에서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정치여법도 이렇게 있는데요. 경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단 하나의 오답 이의제기조차 없습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내셨습니까?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과목적인 특성들을 알고 학생들이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과목이 뭐 선택이 많다라든지 이 과목이 쉽다라든지 그건 절대 그 말에 이제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선택자 순위 보면요. 생활권리 1등이고요. 이건 최근 자료예요. 선택자 수인데요. 이거 신청자 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냥 3등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순위 뭐 한국지리가 많네, 뭐 세계지리가 많네. 한국지리는 전년도에 7만 대였어요. 2만 명이 줄었어요. 선택자가. 그 다음에 여기 뭐 정치화법이 왜 7등이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보세요. 윤리와 사상부터 보면 이게 3만 대, 뭐 2만 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뭐 7천 명도 안 되네. 경제가요. 사회탐구 선택자 수는 꼴찌인데 대학의 경제랑 경영학과 지망하는 친구들은 1위인 건 아시죠? 이게 정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권리가 1등이긴 한데 대학교로 가면 문과 성향 가는 친구들 중엔 철학과나 윤리교육과 지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설 강의도 아니고요. 2021학년도 사회탐구 분석 강의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만점을 이렇게 받아도 정치여법은 69점 나오고요. 경제는 71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가 70점까지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은 또 막 다른 과목 뭐 비하하는 것 같아서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똑같이 만점을 받았을 때 다른 과목들은요. 전부 다 60점 중반대, 60점 초반대까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정치여법에서 하나를 틀렸어요. 1등급이 나오죠. 근데 표준 점수가 66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다른 과목의 만점보다 정치여법에서 하나 틀려도 더 잘 본 거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백분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에 일반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치와법, 경제, 사회문화를 묶어서 일반사회라고 부르는 이 과목에 뭐 소위 말하는 그 덕후들이 있어요.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권 친구들이고요. 상위권 친구들 중에는 똑같은 만점과 똑같은 1등급이 나와도 난 더 크게 보상받겠다 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요. 여기 뭐 만점이 목표다, 뭐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1등급 컷이 47, 뭐 43, 38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 경제도 뭐 47, 42, 35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오히려 공부를 좀 하는데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나 그냥 진짜 3등급이나 2등급만 받아도 되는데 하는 친구들이 뒤집어 생각하면요. 경제라는 과목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저 괜히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양이 적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도 아주 복잡한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도 푸는데요. 경제에서의 계산이 어렵진 않고요. 논리 구조거든요. 오히려 계산 문제는 사회문화에서 훨씬 더 압박감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회문화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사회문화를 하겠다고 하면 한 번은 물어보세요. 너 왜? 이거 쉽다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얘가 지금 어디서 사회문화가 쉽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요. 선택자 수 많잖아. 많은데 많은 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다. 한 번쯤 이 과목의 특성을 좀 봐야 되고 너가 계산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탐구를 선택하는 과목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아예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5종 교과서 다 볼 거 아니죠? 이게 또 정치화법도 5종 교과서인데요.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5종 교과서거든요. 생활관리도 전부 다 5종 교과서입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이게 출제 분석표거든요. 이것도 얼마만큼 집착이 심한 사람이냐면 이미 수능에 이 출제 분석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수능이요. 출제 분석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잘 크게 확대를 안 해서 그렇지 정답률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빨간색 별표 쳐져 있는 건 전부 다 계산 문제라는 뜻이고요. 제가 이런 건 좀 이제 자랑을 해도 있어요. 제가 이게 파이널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 게 한 달 전 정도거든요. 이 영상 촬영 한 달 전 정도인데 여기 썼어요. 그냥 가설검증 나올 거고 성불평등의 사회복지제도에다가 여기 인구 관련 통계가 나올 거거든. 우리 이것만 하자. 가설검증이고요, 사회복지제도고요, 인구통계고요, 성불평등에 관련된 자료분석 문제만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선생님들은 야 혹시 모르니까 다 해. 그러면 그걸 했던 친구들은 그 시간이 어떤 느낌이냐, 약간 교양을 쌓은 거예요. 교양 쌓은 거.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한 다음에 야 난 이래서 적중, 한 번 걸려라, 이래서 적중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야 우리 절대 도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출제자가 바뀌었고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하지 말자,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아니 주제 맞히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도록 할 겁니까? 저희 파이널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이거 나오는 건 뭐 파이널 문제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 다음에 정치업은요, 이마저도 이렇게 빨간색 쫙 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아예 이걸 펼쳐놓고 그냥 나중엔 전문가처럼 말을 해요. 그거는 출제 트렌드가 달라지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런 건 안 내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뭐 교재를 본 친구들은 다 합니다. 그냥 다. 야 혹시 모르니까 다 해야지, 다. 그리고 이미 교육과정 바뀐 전에 것도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꼼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빠요. 사회탐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영수 바쁩니다. 국영수에서 할 거 너무 많아요. 사회탐구에서는요, 저는 줄여주는 걸 하고 싶은데 막 줄이고 있으면 뭐야? 저렇게 줄여도 되는 거야? 저렇게 컴팩트하게 정리도 되는 거야? 해도 됩니다. 제가 그건 정말 잘하고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EBS에서 저한테 대표 강사 자격을 준 거고, 이투스 마찬가지고요. 강남인강에서 지금 저 EBS는 10년 차 되고요, 강남인강도 9년 차에 접어들고요, 이투스는 이제 7년 차. 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오래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요게 2번 문제인데, 이거 어려워 보이진 않죠? 되게 짤막하니까. 요게 정답률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정치제법 수험생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4명이 틀린 그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냥 다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일부러 짠 게 아니고요. 여기 머리 보이시죠? 이거 현장 수강생이 와서 강의를 듣는 도중에 직접 판서를 한 내용입니다. 제 판서는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아마 판서는 대한민국에서 추적 두 번째야 라고 하면 첫 번째 누군데요? 다른 사람 있어? 그럼 그게 누구냐고요? 제 거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역성을 낼 정도로 좀 판서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한번 딱 우리 제자들이 적고 익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것도 설명해 드리진 않겠고요.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보면 야, 이게 나올 줄 몰랐어 한 친구들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쭉 해서 딱딱딱 한 다음에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왔네? 이러고서. 그래서 출제 근거에 입각한, 그 다음에 일목요연한, 어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가장 효율적인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1월이다 라고 하면 왜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해야 되느냐?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미리 준비하는 건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거든요. 나중에 급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니 사회탐구 뭐 그거 뭐 그까이 거 뭐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사회탐구만 할 수 있으면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국영수도 있고 한국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하면서 일주일에요, 저한테 딱 3시간 반, 그 다음 과제할 시간 2시간만 덜어주시면
차근차근 해서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뭐 이 시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전염병 이야기를 막 하고 싶지 않거든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국에도 단 한 번 휴강해 본 적 없이, 네, 그게 라이브 특강이 됐든 간에 뭐 영상을 어떻게 제공을 해서든 간에 출석도 확인하면서 다 한 번에 빠짐없이 모든 과목 모든 커리큘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2020년은 저한테 뿌듯함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우리 제자들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좋은 컨디션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어디서 촬영하는 거냐면요, 어디 스튜디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 저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끝날 때도 제가 눌러야 되고요, 카메라 세팅도 제가 다 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저는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 영상 촬영 환경과 뿐만 아니라 뭐 이걸 송출하거나 뭐 밴드, 뭐 유튜브 등등으로 이걸 관리하는 것에 아주 가장 익숙하다. 누구한테 그렇게 맡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 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중간에 막 허리가 더러져 버리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런 강사한테 맡기기보다는 그냥 최적한테 맡기면 저 사람은 어쨌던가 다 모든 강의를 소화하겠구나. 개념 완성, 최소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제 강의를 다 수강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파이널보다는요, 그냥 개념 완성 때 저한테 한번 보내세요. 보내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너 정도 실력이면 나중에 혼자 공부해도 되겠는데, 그러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뭐 최고난도 코스라든지 뭐 아니면 파이널 때 와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쭉 듣도록 유도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받아도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실력이 출중한데 문제풀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가면 필요하면 다시 오겠죠. 그 정도로 저는 제자들을 믿습니다. 19살, 20살 됐으면 자기가 계획 세워서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입시가 끝날 때 또 크게 성장이 있을 거고요. 그때 제가 시작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그 다음에 수능 시험장 가서 해야 될 행동 원칙들을 미리 다 한 번을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꼭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점의 전략은 달라야 되거든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이걸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했다!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첫 강의 듣고 이건 나랑 안 맞는데? 이 사람한테 못 듣겠는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학원과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강 듣고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수강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학원에 보낸다는 건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현실적인 수강료 문제와 더불어서 요새 인터넷 강의가 얼마나 또 저렴합니까? 그런데 인터넷 강의로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학원에 보낸다는 건 그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호흡과 뿐만 아니라 과제 등등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진 너무 큰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좀 인자해 보여서요. 많은 친구들이 제 얼굴 보고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너무 딱딱할 것 같은데, 너무 좀 셀 것 같은데. 강의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제자들을 얼마나 뭐 아끼는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굳이 전공하지 않고도 해당 과목 다 강의할 수 있어요. 훌륭하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전공이란 말이 어느 정도의 집착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강박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강박과 집착이 책임감을 만드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법학, 경제학, 경영학 개별 전공으로 다 한 사람도 찾기 힘든데 전교사 자격을 갖고 일반 사회 교육학 전공을 해서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자격 갖추고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전공을 하셨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전공자 찾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사이트에서 지금도 다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전공이라는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브로셔에다 넣어드렸을 거니까 이대로 강의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혹은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번은 개념은 돌려야 되고요. 특강,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선거만 해보고 싶다. 여기 뭐 ACC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빠르고 정교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저의 커리큘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출결 상황 체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은 다 뭐 그냥 브로셔에 넣어드렸으니까 제 강의 브랜드가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무엇 하나 하더라도 그냥 체계 없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출결 관리부터 과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정도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회탐구, 우리 아이들의 1등급과 만점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탐구는 뭐 그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셨을 거고, 저한테 꼭 보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걸 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하겠다는 것을 그냥 맡겼을 때랑, 야 그거 어렵잖아, 양도 많대, 그거 어렵대, 그리고 뭐 수험생 많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너 지칠 거야 라기보다는, 너 왜 선택하게 됐어? 왜 하고 싶어? 나 전공 진로랑 맞잖아, 나 이 과목 재미있어,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 저 선생님은 잘 맞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그게 제가 됐든 다른 선생님이 됐든 간에 꼭 만들어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명성과 그런 경륜을 갖춘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든지 1등급과 만점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맡기시면 거기다가 재미와 책임감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맛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등급과 만점의 성적표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습관, 태도까지도 아마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까 보셨잖아요. 저의 그 집착, 분석에 대한 집착을 우리 아이가 배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추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